캐딜락의 대형 SUV입니다. XT6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캐딜락 하면은 미국 차죠. 미국에서는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이 캐딜락 모델이 다 럭셔리한 차들이었어요. 특히 90년대에는 대통령 전용차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입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대형 SUV가 정말 많이 인기가 많죠. 팰리세이드, GV80, 벤츠 GLE, BMW X6, 5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형 SU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가운데 다시 이렇게 XT6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다시 뭔가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정말 그럴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면요. 이게 대형 SUV 같지가 않고 좀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 자체가 차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직선 이렇게 각이 사라져 있고 세로형으로 아래쪽에 램프가 들어가면서도 각들이 다 사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강인한 인상도 심어주는데요. 선들이 대각선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의외로 조화가 있으면서도 투박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인상입니다. 특히 하단부 범퍼를 보면요. 이렇게 마치 크게 멀리서 보면 씩하고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게 다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순해 보이지는 않는, 그렇지만 부드러운 느낌을 얼추 갖고 있는 단정한 모양새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블랙 색상의 하이그로시 재질로 메쉬가 약간 변형된 그런 패턴들이 드러나 있죠. 럭셔리 차에 쓰이는 그런 패턴들을 적용했고요. 가운데에는 캐딜락의 이 엠블럼, 굉장히 화려한 엠블럼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측면부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측면부를 딱 봤을 때는 전장이 길죠. 이 동급 모델이랑 대비했을 때도 전장은 긴 편이에요. 그런데 휠 베이스는 동급과 대비했을 때 가장 좁기는 합니다만 D필러까지 쭉 직선형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실내 공간이 여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인상부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 도어 부분을 같이 쭉 가로지르면서 강한 캐릭터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단부를 보면요. 보통은 원래 이 SUV 같은 경우가 오프로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험로를 잘 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보호하는 패널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차체 색깔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은 그런 대형 SUV라기보다는 좀 중후한 느낌의 SUV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운데 크롬으로 한 번 더 장식을 부여했고요. 이렇게 휠도 보시면 지금 20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쉐린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 보면 휠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대형 SUV가 갖는 그런 좀 강인하고 이렇게 바깥을 막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건 역시도 좀 단정함의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약간 코스모스 꽃잎 같기도 한 그런 부드러운 인상도 느껴집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죠. 이 후면부도 역시나 직선 형태의 각들이 많이 살아나 있는데요. 그냥 직선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형으로 직선들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입체감을 많이 꽤 곳곳에 살려놓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것들이 다 뭉쳤을 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난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이 눈에 띕니다. 가운데 크롬 라인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또 나와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입체감이 드러나는 형태이고요. 아래쪽에 머플러는 찐 머플러가 2개나 달려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뒤쪽은 램프가 이렇게 세로형이 전면에 딱 나와 있죠. 보시면 기역자형으로 꺾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북미 시장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끄는 기아 자동차의 텔로라이드의 그 후면부 램프 느낌과도 일부 아이덴티티가 좀 공유되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숫자가 400. 이 400이 캐딜락의 새로운 그 차종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토크를 뜻합니다.
400Nm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토크를 가진 차량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등장을 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 캐딜락의 XT6 실내에도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분명히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느낌이 오, 럭셔리한데 하지는 않아요. 일단 앉았을 때 착석감 같은 경우는요, 이 시트가 아주 푹신한 편이 아니에요. 좀 더 경도가 높은 축에 속하고요. 특히 헤드레스트 부분은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운전을 해봤는데 운전석에 앉았을 땐 괜찮은데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딱딱해서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잡았을 때 이 림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성분 손에도 한 손에 쫙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묵직한 느낌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경운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재감 같은 경우도 보면 고급스러운 그런 리얼 레더, 진짜 가죽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좀 아쉬운 디테일들이 눈에 띄어요. 이 계기판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가장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차들 많이 이제 풀 HD 디지털로 계기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요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직관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미국 차가 가지는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을 선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일단 좀 켜볼게요. 켰을 때 계기판 같은 경우도 오우, 와우, 이 안전벨트를 쫙 잡아주네요. 시동을 켜자마자. 이 계기판은 시동을 켰을 때 훨씬 더 가시성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 보여지는 정보들이 저는 폰트도 굉장히 크고요. 잘 보여요. 편하게 운전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으로 다시 또 눈을 돌렸을 때 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차량들의 8인치 디스플레이를 본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새 뭐 10.25인치, 12.3인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디스플레이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8인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차의 차급을 생각했을 때 대형 SUV의 8인치라 하면 또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화면 좌우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패널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요거 다 화면처럼 보여서 약간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볼 수 있는 화면은 아무튼 좁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 비상등이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전식 요 터치 버튼인데 쉐보레 차량 중에서도 보면 뭐 트레이블레이저 같은 차량들이 비상등이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차량 역시도 비상등이 일단 여성의 몸집으로 봤을 때 좀 멀리 있어서 손이 안 닿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눌러야만 하고 지금 이 화면 패널부 자체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비상등 위로 제 지문이 몇 분 운전을 했다고 벌써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시적으로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단점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 버튼 같은 경우는 마치 터치 같잖아요. 이렇게 터치일 것 같지만 사실은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하는 형태라는 점은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이런 버튼들을 누르고 실수로 이렇게 터치로 조작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나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뭘 넣어둬야 할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핸드폰은 삐져나오죠. 이렇게 차키가 있어서 심플한 캐딜락의 차키와 그냥 공유를 하고 있는 요거를 이렇게 올려두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변속기 같은 경우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기어봉 형식으로 드러나 있고요. 버튼을 조작하는 부분 그리고 다이얼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데 컵홀더 부분은요
이렇게 닫는데 이게 반응이 그닥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투박하게 까실까실한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투박하게 닫혀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실 조금 덜합니다. 안쪽에도 컵을 잡아주는 그런 배지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컵을 뭔가를 아무튼 커피든 무엇인가 음료를 그냥 꽂아야 하는 그런 디테일상의 아쉬움도 저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하나 등장해 있는데요. 이쪽에 진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차량을 뭐 급 제동을 할 때나 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 실용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그닥 넓진 않아요. 제가 손을 다 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좁게 좀 방해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3분의 2 정도는 되겠네요. 3분의 2 정도 이렇게 깊이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 쪽에 보시면 공간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곳에 이 수납 콘솔의 아쉬운 공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안쪽까지 꽤 깊이감이 있게 나와 있네요. 이 도어 패널부도 보면요, 가죽 형태, 그리고 카본 파이버,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가죽 다 굉장히 골고루 섞여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부 쪽으로 가면 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 전체적인 고급감을 높여주는데 약간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보스 스피커 이렇게 퍼포먼스로 들어가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캐딜락의 실내 핵심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리어 카메라 미러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후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차량 후면부에 위쪽에 높이 달려 있어서 광각으로 이 후방의 상황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바로 보여주는, 요게 사실 처음엔 약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다 보면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때문에 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FHD이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요거는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점은 차량 안에 오토홀드 기능이 따로 없어요. 버튼을 따로 누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 그거는 또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2열에도 한번 타볼게요. XT6 2열 공간에도 앉아봤습니다. 2열은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트 폭이 굉장히 넓으네요. 상당히 편하게 여유롭게 앉을 수 있겠어요. 특히 남성분들도 여유롭게 이 공간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넓죠. 물론 차량의 시트가 약간 앞으로 가 있긴 한데 어쨌든 레그룸도 충분해서 요거 남성분들이 이렇게 앉으셔도 공간 분명히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꽤 넉넉한 것 같아요.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이렇게 천장이 맞닿거나 할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공간성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2열 실내 공간이 확실히 눈에 띄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납 박스 뒤쪽에 보시면 이 센터 부분에 이렇게 공조 장치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풍 시트는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열선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앉았을 때 이 시트가 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와우! 이건 거의 막 조수석에서 이렇게 타는 것처럼 정말 편하게 등을 기댈 수 있다라는 점은 갑자기 이 차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2열 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좌석이 앞으로 탁 내려오고요. 안쪽으로 아이고 좁아라. 아이고 발이 안 펴지네요. 자, 이렇게 앉아 보니까요, 3열도 비좁은 시트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시트가 짧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리가 편하다기보다는 긴장감이 있게 이렇게 무릎이 올라오는 형태고, 앞쪽에 공간이 좀 비좁습니다. 물론 이 시트를 좀 앞으로 밀면 약간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높게 올라와 있죠. 시야감은 좋아요. 채광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3열에서는 뭐 공조 장치 같은 것을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여기 C타입 포트가 좌우측에 이렇게 2개나 들어가 있네요. 대형 SUV에서 중요한 이 트렁크 적재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오픈을 해서 보면 지금 3열까지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공간만 나와 있죠. 356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아래쪽을 쉽게 하부를 열 수가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다양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버튼들이 나와 있죠. 시트를 자유롭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열을 폴딩을 해볼게요. 헤드레스트도 접히면서 쫙 내려가죠. 우측도 이렇게 싹 내려가고요. 이렇게 3열을 접었을 때는 1220리터가 됩니다. 이 정도 공간도 꽤 넓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에도 이렇게 이거 너무 편한데요. 그냥 버튼 하나로 그냥 앞에까지 쭉 다 되면 와, 공간 진짜 넓지 않나요? 2229리터의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컵홀더가 있는 부분 때문에 약간 가로 공간이 방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넓은지 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높이는 제 키가 162에서 3, 4인데 척추를 다 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다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폭이 다 들어옵니다. 앞부분은 높이가 좁지만 위로는 높이감이 조금 생겨서 제가 허리를 필 수가 있네요. 근데 완전히 핀 건 아닙니다. 살짝 구부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대형 SUV의 차박, 과연 차박이 가능할지 제가 준비한 걸 좀 줘보시겠어요? Oh my god. 이불을 덮고 한번 제가 누워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이불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먹고 자도 되겠는데? 오, 와우! 우와, 너무 좋다. 여기서 먹고 자도 되겠는데? 와우. 조금 창피하지만 굉장히 제 몸이 다 들어오고 다리가 이미 훨씬 남죠, 공간이. 이거 저한테는 차박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 2열이 독립 시트여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고 쾌적하네요. 노숙자 같아. 나는 이 핸들링도 진짜 내 마음에 들어. 이게 스티어링 휠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데 근데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페달도 진짜 쫀득해, 쫀득.